자, 여러분의 계좌를 다음 주에도 빨갛게 만들어줄, 그리고 파랗다면 우리를 구조해줄 구조대 세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불금 같이 보내보겠습니다. 왼쪽부터 박철수 매니저님 나오셨고요. 가운데는 송유 매니저님, 오른쪽에는 황성수 매니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뭐 다음 주부터는 실외에서는 이제 마스크를 벗게 됩니다. 아, 이러니까 뭔가 감회가 새롭고 뭔가 조금 어색하기도 하고 약간 이렇기는 한데, 사실 실외에서 뭐 벗었다 썼다 하기 귀찮아가지고 조금 뭐 별 의미 없다라는 분도 계시고, 오히려 마객꾼일 때가 더 좋았다, 이런 분들도 계신데, 송유 매니저님은 어떻습니까? 호재입니까, 개인적으로? 마기꾼 말씀을 하시고 저를 지금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일단 마기꾼이 아니고요. 예. 저는 일단 거의 집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체감보다는 아직까지 좀 약간 낯설죠. 아무래도 2년 동안 계속 우리가 얼굴 가리고 살았기 그렇죠. 때문에. 근데 일단 저는 엄청난 호재로 보고 있고요. 이제 리오프닝 주가 어느 정도 시장을 좀 주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관측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 오른 것도 어느 정도 이 영향도 좀 있었다고 보는데, 황성수 매니저님, 오늘 시장 오른 거에 좀 좋아해도 됩니까? 다음 주에도 FOMC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오늘 신나다가도 다음 주 생각하니까 조금 경계해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제가 볼 때는 일단 뭐 다음 주 초에는 그 FMC 전까지는 퐁당퐁당 장세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퐁당퐁당.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번 한 주도 보면 뭐 오르고 내리고 이렇게 반복했는데, 예. 뭐 오늘 뭐 반등의 좀 연속성보다는 또 이제 조정의 좀 빌미도 어느 정도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예. 자, 그래서 뭐 오늘 일단 뭐 주 후반에 좀 오르니까 일단 주말은 가볍게 맞이하는데, 뭐 다음 주 초에 또 FMC 바로 목전에서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좀 경계감은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듭니다. 퐁당퐁당 하니까 그 뒤에 가사가 돌을 던지자잖아요. 연준이 생각나서 어떻게 돌을 맞을까 좀 무섭기도 합니다. 박철수 매니저님, 다음 주에 이제 연준도 있는데, 그때가 우리가 또 어린이날이 또 겹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징검다리 휴가로 해서 금요일에 또 휴가를 쓰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좀 위기를 탈출해 나갈까, 약간 이런 생각도 드는데, 다음 주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오늘 아마 장을 보셨으면은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일단은 사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오르면서 네. 삼성전자도 많이 올랐고요. 많이 올랐죠. 반도체도 굉장히 괜찮았었고,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도 잘 갔었죠. 뭐 화장품주 잘 가다가 좀 밀리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좋아서 이제 바닥 아닌가, 이제 본격적으로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방금 아나운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다음 주에 너무 일정들이 많습니다. 쉬는 날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FOMC 같은 주요 변동성을 줄 수 있는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오른다고 해서 전량 풀베팅이라는 그런 장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모든 종목들은 일단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인 매매에는 도움이 되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지금 추세가 나오고 있는 종목들은 어느 정도 고점이 좀 남아있는 종목이라면 충분히 한번 베팅해 볼 수 있으니까요. 지금은 일단 고점에 있는 종목들은 빠른 차익 매물을 고려해서 조금씩 분할 매도 관점으로 수익을 좀 빨리 챙기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종목을 매수하실 때는 역시나 분할 매수로 변동성을 좀 대비하시는 전략이 가장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수는 상관없다. 어차피 개별 종목이랑 개별 섹터 뭐 이런 걸로 움직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세 분의 의견과 세 분의 섹터 그리고 종목,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의미 있게 구해줘 다음 주 본격적으로 달려볼 텐데요. 그 전에 이제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종목들, 섹터들 이번 주에 잘 갔는지 리뷰하는 시간 짤막하게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세 분, 황성수 매니저가 진짜 발군의 실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거 한번 성적을 볼까요? 황성수 매니저는 자동차 부품 해서 SL을 말씀을 하셨고, 개별 이슈기는 하지만 어쨌든 SL이 크게 오르면서 10.69%, 두 자릿수 상승률 또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 장이 어렵다 보니까 송유 매니저는 고가 기준으로는 1.69%, 그리고 반도체, 리노공업 조금 더 기대감을 가질 수 있었지만 2.4%, 조금 아쉬운 성적으로 끝났습니다. 자, 일단은 황성수 매니저님은 좀 리뷰할 말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SL은 이번 주 초반에 그 현대차, 기아의 그 호실적 그 소식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동차 업종 전반적으로 이 투자 심리가 많이 좀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주 초반에 한번 좀 크게 올랐고요. 자, 그리고 이제 주 중반에 특히 수요일 날 그 기아의 슬로박 공장으로 그 전기차용 BMS를 수주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SL은 원래 그 LED 그 헤드램프를 공급하는 업체로 시장이 많이 알려졌는데요. 근데 전기차의 바로 핵심 부품 중에 하나가 바로 BMS입니다.
이 BMS가 뭐냐면은 그 전기차 배터리의 뭐 전압이나 뭐 전류 그 온도를 모니터링하고 최적화시키는 그 부품인데요. 근데 이런 그 전기차 쪽의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소식 때문에 뭐 장중에 한 10% 이상까지 상승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SL은 뭐 유럽에 있는 자동차 업체 쪽으로 고객사를 좀 더 늘리려는 이런 좀 수주 활동을 전개하고 있고요. 기존의 뭐 헤드램프 위주의 그 사업에서 앞으로 이제 전기차 핵심 부품인 BMS까지 이제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할 걸로 보여지고요. 충분히 뭐 밸류에이션이 한 번 더 레이팅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도 어떻게 보면 바닥을 다지고 서서히 좀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목표가인 한 28,000원 부근에 매물을 소화하고 지난해 고점 부근에 한 35,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만한 종목이고요. 최근에 연기금 등 기간에 그 순매수도 꾸준하게 좀 들어온 종목이니까 뭐 긍정적인 관점에서 계속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SL 종가 기준으로도 7% 넘게 그리고 고가 기준으로 10%에 넘게 우리를 구해주는데 성공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송유 매니저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조선해양. 사실 조선주는 뭐 주간으로 볼 때는 그럴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계속해서 아직 희망이 있고 기대감이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번 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LNG 선박 관련 섹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중간에 이슈가 하나 있었죠. 이제 러시아에서 이제 폴란드 가는 가스관에 잠갔다 하는 이슈로 인해 가지고 LNG 관련주들 좋은 흐름 보여줬었는데 약간 중소형주 위주로 좀 강한 흐름을 보였었습니다. 이런 이제 한국조선해양 같은 지주회사 같은 경우는 좀 어느 정도 시가총액이 무겁고 약간 거래량 자체가 지금 많이 저하된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 흐름 자체는 더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조선업황 자체가 지금 이제 계속해서 개선이 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수주는 계속해서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약간 이제 조선 대형주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제 저점 분할 매수 전략으로 좀 우리가 어느 정도 접근을 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좀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수익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지금 이제 실적과 업황에 어느 정도 수급이 이렇게 좀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단기적인 관점보다는요 이런 이제 무거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저점 분할 매수를 통해서 비중을 실어두시는 게 좀 현명한 선택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차트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래량만 어느 정도 동반이 된다고 하면은 정고점 부근까지 우리가 좀 무난하게 예측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고점 부근 한 98,0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한국조선해양 같은 이런 이제 조선업황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꾸준하게 개선이 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정부의 정책 기대감이 더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한 번씩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LNG 선박 중에서 역시나 한국조선해양 계속해서 탑픽으로 유지합니까? 예, 일단은 얘는 이제 뭐 지주회사긴 하지만요. 종속회사로 지금 이제 현대중공업, 뭐 예. 현대삼포, 현대미포조선 이렇게 다양한 지금 이제 종속회사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수주가 연이어서 계속해서 지금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더해질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도 우리가 또 기대감을 가져봐야 된다. 자, 그럼 반도체 박철수 매니저님한테 가보겠습니다. 고가 기준으로는 2.4%, 종가 기준으로는 보합권이에요. 네. 리노공업. 일단 오늘 좀 반도체가 좀 강하긴 했지만요. 사실 삼성전자 쪽으로 많이 쏠림이 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중소형 종목들은 조금 상승폭이 좀 적었던 종목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조금 초반에 무너졌기 때문에 오늘 반등은 나왔지만 일단 종가 기준으로는 소폭 마이너스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하지만 오늘 한 2%대 강하게 좀 반등이 나와줬고요. 사실 이 테스트 쪽에서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또 선도 기업 중에 하나가 리노공업이죠. 그리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차트상 저점이 무너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지지를 해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점에 대한 신뢰도는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저점으로 보고 있는 상태고요. 최근에 이제 기관들의 매수세가 끊이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도 상당히 양호한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아직도 실적 시즌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4분기 대비해서 올해 1분기 실적이 상당히 기대가 되는 게 리노공업이거든요. 그래서 실적도 다시 한번 이 회사 주가에도 힘을 좀 실어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은 저점 매수 가능한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목표가 충분히 갈 수 있으니까 뭐 앞으로의 추이도 한번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분이 지난번에 찍어주셨던 종목과 섹터들 리뷰를 한번 해봤고요. 다음 주도 역시나 쉽지가 않은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분의 구조 정말 절실한데 세 분은 이 다음 주에는 어떤 종목들과 어떤 섹터들을 갈 것 같이 보셨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다양하네요. 화장품, 의류 OEM, 요거는 또 리오프닝 관련인 것 같고, 건축자재, 건축자재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살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침 제가 오늘 또 자라를 다녀왔거든요. 저는 이제 3, 4년에 한 번 옷을 사는 사람인데, 제가 오늘 자라를 갔다 왔다는 거는 이제 리오프닝 기대감에 대한 상당한 의미가 있다. 약간 저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평가합니다. 하지만 자라도 옷이 좀 비싸가지고 오늘 아무것도 안 사고 나왔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황성수 매니저의 의류 OEM. 제가 가장 개인적으로 또 궁금해서 네. 먼저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의 어떤 섹터, 그리고 어떤 모멘텀이 남아 있는지 한번 PPT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다음 주에 갈 만한 섹터로 고른 주제가 바로 의류 OEM입니다. 네, 의류 OEM에 대해서 다음 페이지에 제가 왜 선정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의류 OEM 관련주들은 지금 뭐 여러 증권사들이 1분기에 상당히 좀 좋은 실적이 나올 거다라고 좀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두 번째 편들 보시면은 일단 뭐 의류 OEM 업체들은 최대 그 매출차가 바로 미국입니다. 근데 이거 미국의 1분기 개인 소비 지출이 2.7%나 상승했고요. 그래서 오늘 뭐 미국의 그 GDP는 역성장이 있는데 개인 소비 지출은 또 이렇게 성장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지역 대비 리오프닝을 좀 더 이르게 했고요. 그래서 마스크도 우리보다 먼저 벗었고, 일단 뭐 뭔가 좀 소비 심리가 많이 좀 회복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의류 쪽의 소비가 최근에 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포인트를 보시면 미국의 의류 판매는 지금 재고보다 훨씬 더 많은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의류는 계속 팔리는데 창고에 물건이 없을 정도로 최근에 상당히 좀 호황기를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고 확보를 위해서 최근에 재고를 어느 정도 확충하기 위한 수요가 계속 늘고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계속 늘다 보니까 의류 단가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자, 그리고 의류 OEM은 공급자 중심이기 때문에 그 의류를 공급하는 쪽에서 뭔가 좀 가격 결정권도 가질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공급 관련된 여러 가지 좀 그 우려감 때문에 그 원부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원부자재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바로 이제 단가로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뭐 최근에 그 원달러 환율이 상승합니다. 특히 다음 주에는 지금 FOMC 회의가 대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FOMC에서 이제 빅스텝이 지금 예상되는데, 이렇게 그 금리를 또 올리면은 그만큼 또 달러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서 그만큼 이런 수출 비중이 높은 업체들의 매출 증가폭은 좀 더 확대될 수 있다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장을 보면서 언론 보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의류 OEM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기사 헤드라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달러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경제 재개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방금 전에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옷을 좀 사보려는 이런 심리가 많이 좀 강해지고 있고요. 제가 뭐 두 번째 뭐 기사 헤드라인을 보시면은 최근에 의류 OEM 주들은 특히 뭐 미국 쪽에 워낙 좀 그 소비 심리가 좋다 보니까 수주에서 늘어나고 있고, 저 단가가 상승하고 있고, 그리고 재고율은 또 최저를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최고의 한 해가 될 거다. 그래서 뭐 제가 뭐 여러 그 OEM 주들의 실적 추정치를 살펴보니까 올해가 보니까 뭐 역사적인 뭐 실적 성장기가 되지 않을까 지금 보여지고요. 그래서 뭐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종목들이 여러 종목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의류 OEM 쪽은 상당히 지금 긍정적인 실적 추세가 계속 이어질 거라는 거, 이 점도 여러분들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부를 보시면 의류 OEM 초항이고, 특히 뭐 대표적인 종목은 한세실업 영업무역입니다. 이 두 종목이 최근에 그 의류 OEM 쪽을 좀 주도해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의류 OEM 관련해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그 언론 보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이런 주가 추이를 보시면은 가장 뭐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한세실업이나 영업무역 같은 경우에 최근에 뭐 3월 달에 고점을 찍고 4월 들어서 조금 이제 쉬어가는 모습이고요. 최근 보니까 이제 기간 위주로 좀 수급이 들어오면서 좀 반등을 좀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세실업하고 영업무역의 차트 흐름은 거의 뭐 유사하다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보면 하승엔터프라이즈나 뭐 태평양물산 뭐 다른 종목들도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저쯤에서 좀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그 의류 OEM 쪽에 종목들은 최근에 상당히 뭐 다른 섹터 있는 종목 대비 그래도 좀 긍정적인 흐름을 계속 좀 보여주고 있다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분기에 미국의 개인 소비는 한 2.7%가 성장했고요. 그래서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이 핑크색이 바로 개인 소비입니다. 개인 소비 같은 경우에 지난해 대비 올해 계속 이렇게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좀 소비 심리가 상당히 많이 좀 개선되고 있고, 이번에 미국의 GDP는 역성장했습니다. 일단 지난해 역기저 효과도 있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좀 미국의 이제 소비가 많이 늘다 보니까 수입 물량이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GDP가 조금 좀 주춤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미국의 개인 소비는 계속 좀 성장세 있다는 점, 이 점은 어떻게 보면은 OEM 업체들의 가장 큰 수요처인 이런 그 미국 쪽에 상당히 좀 이런 좀 그 매출로 많이 이어질 수 있다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의 소매 의류 판매액은 계속 좀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판매액도 증가하고 있고 계속 지난 2020년 팬데믹 이후로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 다음 장 보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은 최근에 재고를 보시면은 재고는 지난 그 코로나 발생한 그 2020년 이후로 좀 감소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의류나 그 액세서리 쪽의 실질 재고도 최근에 좀 마이너스권으로 좀 축소됐다가 최근에 약간 좀 반등한 모습입니다. 앞에 봤지만 최근에 이런 그 의류 쪽의 판매량은 계속 좀 늘고 있고, 그런데 비해서 재고는 최근 좀 낮은 수준에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의류 업체들은 그 재고를 좀 확충하기 위해서 OEM 쪽의 수주가 계속 좀 증가하고 있다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미국의 의류 그 CPI,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시면은 최근에 의류 쪽에 그 단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CPI도 계속 좀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다음 장 보시면은 자, 원재료 구입과 제품 출하 시점의 환율의 스프레드 차이가 나는데요. 최근에 달러가 계속 강세를 보이는데 그 OEM 업체들이 원재료를 구입할 때 환율보다는 오히려 제품을 출하할 때 환율이 좀 더 높은 수준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환율의 차이가 계속 늘어나는 구간이고요. 그래서 일단 최근에 이제 달러가 강세를 보인다는 것은 그만큼 OEM 업체들의 이런 그 원재료 구입과 제품 출하 시점에 이런 그 환율 스프레드를 좀 더 늘려주면서 수익성이 상당히 좀 좋아질 수 있는 구간에 진입할 수 있다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수 매니저님 그 그래프 안으로 들어가시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들어가시는 줄 알았는데. 질문 있으면 하실까요? 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리오프닝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저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이제 최근에 좀 이제 미국도 그렇고 중국 봉쇄 조치 때문에 이제 화장품주나 이제 의료 관련주들 좀 이제 많이 안 좋았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이제 리오프닝주가 우리가 좀 이제 주목받을 만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마스크를 벗는다는 건데 과연 중국 봉쇄 조치보다 좀 이제 영향력이 좀 더 셀지 어떻게 좀 수급이 좀 몰릴 수 있는지. 중국 봉쇄 조치 때문에 최근에 좀 안 좋았거든요. 화장품주도 좀 많이 떨어졌었는데 그거를 넘어설 수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그 의류 OEM은 그 미국 쪽에 그 비중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중국향 그 매출 비중 높은 업체도 몇 개 있는데요. FNF가 대표적인데 그런 종목들은 지금 상당히 좀 어려운 구간이 있는데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의류 OEM 관련된 종목들은 미국이나 이제 유럽 쪽에 비중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영향력이 좀 제한적이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채팅창에 스노우볼님께서 이번 주에 갭 가이던스 하향으로 주춤했었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올라오더라고요. 오히려 이렇게 하향하면서 주춤한다 이러면 결국 투심과 이게 직결이 되는 건데 다음 주 저희는 이제 결국 컨셉 자체가 구해줘 다음 주 아니겠습니까? 다음 주에 여러 가지 이런 빅 이벤트들이 있는 데서 의류 OEM이 특히 우리나라 의류 OEM이 버틸 정도의 체력이 되는지 어떻게 보세요? 투심 자체가. 보니까 그 갭의 그 가이던스가 좀 이렇게 하락한 가장 큰 이유가 의류 OEM 쪽에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류 OEM 쪽에 있는 업체들은 오히려 의류 OEM 단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수요가 뒷받침되기 때문에 오히려 좀 영향은 좀 제한적으로 보여지고요. 일단 지금 보면 재고 자체가 워낙 좀 적고 반면에 좀 소비하려는 심리는 계속 좀 증가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의류 OEM 쪽에 단가 좀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 실적에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걸로 보여지는데요. 일단 OEM 단가 올라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거래처의 실적 가이던스 하향했다는 거는
OEM 쪽에는 뭐 그렇게 나쁠 게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주가 무조건 간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박재수님 우리 패셔니스타 질문 네. 있으면. 일단은 지금 아까 대표 종목들을 봤을 때 고점에서 지금 아주 잘 가서 고점에 있는 것들도 있었고 고점 찍고도 눌림 나온 것도 있었고 바닥에서 이제 좀 뒤따라가는 종목들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요새 약간 차익 매물이 좀 빨리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의류 쪽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눌림이 나와서 반등 나오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고점을 뚫고 더 가는 뭐 시세 뭐 가는 말에 올라타자 이런 개념으로 보는 게 좋을까요? 네, 뭐 최근에 보면 이제 대장주들이 보면 고점에서 좀 쉬어가는 모습에서 최근에 그 기간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시 좀 반등을 좀 준비하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대장주들 보면 뭐 밸류가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뭐 보면은 뭐 PER 한 8배에서 10배 정도 사이고요. 그래서 예전에 그 밸류에이션 뭐 평균 구간을 생각하더라도 여전히 뭐 상승 여력이 있는데 일단 어느 정도 전고점 부근 되면은 어느 정도 매물이 또 빠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좀 분할로 차익을 좀 실현하시는 게 좀 안전하다 보여지고요. 후발로 좀 올라온 종목들도 제가 보니까 기업 내용이나 실적 추이가 긍정적입니다. 뭐 대체로 긍정적이고요. 그런 종목들도 좀 저점에서 그래 좀 싸게 사는 종목들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 저가 매수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분할로 뭐 접근하시는 것도 뭐 유효하다고 보이십니다. 알겠습니다. 자, 황성수 매니저님의 의류 OEM. 일단은 지금 뭐 채팅창에서 기본 충실님은 다음 주에 불안 요소가 있으니까 3개 반 별 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어떻게 또 평가를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실까요? 뭐 짜맞춘 듯이 짠 거 아닙니다. 짰어요? 이런 적은 없었죠. 이런 네. 적은 없었습니다. 네. 최초예요. 4개. 저는 원래 3개 반인데 네. 지난주에 이제 SL 맞추셔서 반 개 더 드렸습니다. 나머지 두 분은 어떻게 4개를 주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좋게 보고 있었던 섹터였고 예. 사실 오늘도 고민을 좀 했었던 섹터거든요. 특히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밸류가 되게 싼데 그런 종목들이 최근에 이제 저가 매수하기 좋은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훨씬 더 안정적이고 실적도 잘 나오다 보니까 저는 일단은 이걸 드렸고 다만 이제 다음 주 같은 경우 리오프닝으로 지금 빠르게 움직일까 그거 때문에 약간 시간적인 그 문제 때문에 하나는 좀 뺐습니다. 그리고 리오프닝 안에서도 그 섹터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의류가 움직일까?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조금 더 또 생각을 중장기는 해봐야 굉장히 돼요. 좋게 봅니다. 네. 중장기로 굉장히 좋게 본다. 다음 주는 안 간다. 아닙니다. 아니 그 말한 거잖아요 지금. 좋습니다. 아 그래요? 굉장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송민 매니저는요? 뭐 일단 저는 굉장히 좋게 보긴 하지만 어느 정도 기대감이 차트에 선반영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종목별로 조금 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4개 드렸습니다. 저도 그 부분 얘기하고 싶었는데 영업무역 차트 보니까 네. 53,000원 찍고 밀려가지고 저항받고 지금 48,000원 정도. 전 다른 거 보고 얘기 드린 건데.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황성수 매니저의 의류 OEM 탑픽 힌트 한번 보겠습니다. 보여주실까요? 예, 그럼 탑픽 종목의 힌트 보시겠습니다. 네, 산해점 높은 실적 가시성이 있는데 뭐 밸류는 산해점 상 종목입니다. 그래서 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어느 정도 있는 종목이고요. 밸류가 싸다는 거는 중장기 투자 매력도 있다는 종목이니까 이따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힌트면은 보고 대충 맞출 수가 있어야 되는데 네. 높은 실적 가시성 대비 저평가. 어떤 종목인지 알겠어요? 저것만 보고 맞출 수 있으면은 종목 2,500개가량 되는데. 저거는 거의 점 보러 가서 이렇게 쌀점 이런 거 해야, 이런 거 해야 돼요. 네. 타로 카드를 하거나. 자, 알겠습니다. 황성수 매니저의 의류 OEM 잠시 후에 종목 들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타자는 이제 송윤 매니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건축 자재, 건설업 쪽 한번 갖고 왔었고 이제는 건설 자재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다음 주에 갈 것 같은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제가 앞전에는 이제 건축, 건설 관련해가지고 GS건설 가져왔었는데요. 오늘은 건축 자재에서도 이제 목재 부문입니다. 자, 첫 번째 장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원형 그래프인데요. 뭐 밑에 영어도 보이고 하는데 이제 볼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전 세계의 산림 면적을 지금 이제 원형 그래프로 표현한 건데,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20%에 해당하는 게 바로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광활한 영토를 가지고 있고, 여기서 굉장히 다양한 자원이 계속해서 생산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목재 수출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한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가 이제 총 수입하는 목재 양 중에 무려 5분의 1 가량을 러시아에서 의존을 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수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또 어떤 상황이냐면요, 계속해서 이제 러시아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다양한 원자재들 급등하면서 이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연결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는 건축자재, 바로 목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장 한번 보시죠.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계속해서 좀 우리가 어느 정도 러시아에 의존을 하면서 이렇게 원자재 가격을 안정화되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죠.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는요, 3월 9일 날 비우호국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목재류 수출에 대한 것을 지금 어느 정도 제한을 시켰습니다. 언제까지 제한을 했냐? 한 달, 두 달이면요, 사실상 우리가 어느 정도 비축하고 있는 양으로 버틸 수가 있는데 올 말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3월부터 해가지고 지금 이제 4월 지나고 있는데 12월 31일까지 이게 지금 유효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목재를 우리가 어느 정도 가격을 어느 정도 안정화시켜서 비축을 하느냐, 이게 가장 관건인데 최근에 보시면요, 제지주들도 좋은 흐름 보여줬었고 지금 다양한 원자재들 지금 이제 좋은 흐름 보여지고 있는데 자, 여기 지금 비우호국에 들어간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총 수입량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양을 러시아산에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 다음 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지금 당장 영향을 직격탄으로 맞고 있습니다. 자, 목재 같은 경우는 다른 원자재랑은 틀리게 어느 정도 부피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양을 비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매달 우리가 소화하는 양을 수입을 받아야 되는데 자, 일단은 지금 어떤 부분에서 타격이 있냐? 당연히 첫 번째는 가격입니다. 자, 이게 이제 대한목재협회 자료인데 자, 여기서 보시면요, 러시아산 목재를 보시면요, 지금 이제 78만 원에서 90만 원.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전월 대비 플러스 40%입니다. 이게 이제 전년 동기 대비가 아니라 무려 이제 2월 달하고 3월 달 가격 차이가 무려 40%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작은 수치가 아니고요. 얘 같은 경우는 원래 이 면적당 39만 원이었습니다. 39만 원이었는데 1년 6개월도 안 돼서 지금 2배가량 오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이 러시아산 목재 같은 경우는요, 지금 계속해서 오르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주들 어느 정도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질 수 있는 부분이고 자, 다음 장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업종 주요 뉴스 자, 몇 가지 뽑아봤는데 일단 다양한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게 지금 이제 목재 수급에 대한 불안 정도 여러 가지 보이는데요. 세 번째 보시면은 치솟는 목재 가격 한샘 가구 품목 평균 4% 인상 이게 있습니다. 자, 이 건축자재 섹터 같은 경우는요, 판가 정가가 어느 정도 용이한 섹터이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질 수 있는 섹터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장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축자재, 특히 목재 부분에 우리가 이제 체크해야 될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판가 정가가 어느 정도 용이한 섹터이기 때문에 원가 상승에 따른 가격 인상 이게 이제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자, 윤석열 당선인이 뭐라고 했죠, 여러분들?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의지를 강력하게 계속해서 어필하고 있는 시점이고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건축자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은 단기적으로 충분히 어느 정도 기대감이 더해져서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충분한 섹터다.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어떻게 질문이 있을까요? 일단 이 건축 자재주들이 지금 판가를 올리는 게 용이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그렇다면은 이 건축 자재주 관련된 종목들 중에 판가 인상이 좀 용이한 종목을 선별하는 팁이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그냥 네. 시총이 좀 높고 그리고 거래처가 좀 많은 회사들이면 좀 가격 협상이 좋을 것 같은데. 자문자답하는 건가요? 아니요. 이게 좀 약간 예. 헷갈리더라고요, 요새. 이제 왜냐면 업황의 그 회사의 어떤 분위기에 따라서 또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질문 너무 좋아요. 네. 약간 지금 이제 선별하는 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제 몇 가지 좀 서치를 해보시면요, 여러분들. 지금 어느 정도 이거를 지금 어느 정도 예상을 해가지고 미리 지금 이제 한샘처럼 인상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인상한 기업들이 있고, 자, 저는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시멘트 가격이 인상하면서 한 17에서 15%가량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시멘트나 이런 대장주들 좋은 흐름 보여줬는데 일단은 저는 다른 거 필요 없고요. 일단 한샘같이 좀 이제 발빠른 종목에 주목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리셨고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제 실적 시즌인데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목재 같은 경우는요, 비축을 크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매달 이제 정해진 양을 계속해서 이제 어느 정도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자, 지금 또 어떤 시점이냐면은 아까 매니저님 말씀해 주셨다시피 굉장히 시장 자체가 수급이 제한적이고 거래 대금이 크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빨리 이렇게 회전이 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무엇보다도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이런 수요 예측에 대해서 좀 판가 정가를 어느 정도 좀 빨리 대응하는 기업에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약간 저는 이제 두 가지로 보는데 사실 이제 러시아에서 가져오는 게 이제 우리가 원목하고 제재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목 비중보다는 이제 매출 비중에서 제재목 비중이 좀 높은 기업 위주로
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황석수 매니저님은 예, 그 건축 자재주들 보면 대체로 보면 이제 시총 작은 종목들을 예를 들 때 장중에 보면 상당히 좀 변동성이 큽니다. 뭐 밑꼬리를 많이 달 때도 있고, 뭐 아랫꼬리 달려 쭉 올라올 때도 있고, 네네. 뭐 그렇게 상당히 좀 변동성이 큰 모습 보여주는데요. 뭐 그런 종목들 어떻게 그 트레이딩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예, 사실상 지금 원자재나 인플레 관련주들이요, 굉장히 진짜 이런 상황이 되게 많아요. 윗꼬리 달리는 그런 현상이 되게 많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자,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약간 지금 원자재나 인플레 관련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보수적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지만, 저는 약간 여러분들한테 이런 섹터 접근하실 때, 특히 이제 원자재 관련 섹터 접근하실 때, 한 번에 우리가 매수하는 게 아니라 약간 분할 매수 관점으로 어느 정도 리스크를 관리하면은 그나마 좀 우리가 물릴 가능성에 좀 이제 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뭐 조선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저점 분할 매수 전략인데 약간 이제 이런 원자재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어느 정도 분할 매수를 한 2번 정도 나눠서 해가지고 리스크를 방어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그 윤석열 정부 취임식이 5월 10일인가? 네네. 그렇죠. 그 다음 주는 아니어도 다다음 주에 이제 윤석열 정부 시작이니까 뭐 거기에 대한 뭐 건설 기자재 등등등 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괜찮을 것 같다라면서 이제 기본충실님이 별 4개 드렸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다음 주로만 놓고 본다면 요런 빅 이벤트, 네. 미국에서 있는 빅 이벤트 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기대감, 요거 재료가 어떤 게 건축자재에서는 어떤 재료가 더 강하다고 보세요? 되게 간단한 질문인데 어렵게 풀어주셨어요. 저도 죄송합니다. 무슨 예. 내용인가 한참 들었는데 예. 예, 일단은 건축자재 같은 경우는요,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사실 얘는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이제 수요에 관련된 분야이기 때문에 사실 미국발 이벤트보다는 저는 약간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 이제 새로운 이제 정부가 취임하지 않습니까? 이제 여기 정책 기대감에 저는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당장 며칠 안 남았습니다. 사실상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어린이날 껴있고요. 약간 공휴일 제외하고 보면은 진짜 영업일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기대감이 더해질 수 있는 섹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책 모멘텀이 더 강하다. 네. 간단한 답인데 되게 어렵게 답하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예, 뭐 질문 더 있으세요? 아니요. 없으시죠? 네. 자, 건축자재. 일단 뭐 기본충실님은 별 4개 주셨는데 저희는 어떻게 별점을 줄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야, 4개, 3개. 다 4개를 줄 작정이세요? 모든 섹터에? 저는 3개만. 전 차별화를 위해서 3개만 드렸는데 약간 저는 다음 주에는 네. 뭐 표정이 안 좋으시니까 제가 뭐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을 것 정말 같은데 목이 쉬어가는 이 열악한 환경에서 제가 그렇게 이렇게 좀 PPT를 건조해요. 잘했는데 네. 3개만 건조해요. 감사합니다. 건조해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약간 다음 주에 갈 만한 섹터는 정말 제한적이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에 매크로적인, 그러니까 건축자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매크로적인 환경 때문에 말을 길게 안 하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두 분은 왜 4개 드렸나요? 짧게만. 저는 뭐 아까 뭐 투자 포인트 말씀해 주신 거 다 공감하는 내용들이어서 일단 다음 주에 가느냐, 다다음 주에 가느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약간 시점에 대한 부분들이 있지만 타이밍.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시점에 대한 약간의 불확실성 때문에 하나를 좀 뺐습니다. 저도 다다음 주는 괜찮을 것 같은데. 예. 우리 황성수 매니저님. 저는 송률 매니저님이 예. 저한테 4개를 주셔가지고 4개. 4개 또 되돌려 드렸고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감정적으로 하면 어떡해요. 농담이고 일단 제가 볼 때 예. 예전에 저도 이 주제를 한번 했었는데 예. 그 정책 모멘텀 자체는 여전히 유효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호불호 그렇게 감정적으로 호불호 하면 별점 왔다 갔다 해요. 이제 섹터별로만. 어쨌든 뭐 농담적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4개를 드렸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종목이 중요할 것 같은데 송률 매니저의 탑픽 힌트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뭐 종합 건축 자재 신재생 에너지를 더한 기업이 아닙니다. 살짝 묻혔습니다. 묻힌 살짝 기업? 묻혔기 때문에 시장에 다시 한번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부각될 때 얘도 다시 한번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일단 가볍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이제 체크하시면 좋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건축자재에다가 어쨌든 미래 모멘텀까지 묻었다. 좋네요. 매출이 1%예요. 신재생 에너지 부분이. 네. 이거 모멘텀 엮어서 가면 되는 거니까.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송율 매니저님 건축자재 잠시 후에 종목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박철순 매니저님 섹터를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역시나 리오프닝 관련해서 한번 PT를 들어보죠. 네, 안녕하세요. 박철순 매니저입니다.
자, 아마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특히나 다음 주에도 리오프닝 주가 좀 더 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섹터인 화장품 섹터를 오늘 들고 나왔는데요. 자, 바로 PT 보면서 여러분들께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섹터 보시면요. 자, 일단 지금 뉴스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신 내용이죠. 오늘도 많이 언급이 됐었는데, 자, 드디어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외부에서 이제 마스크를 벗는 이런 상황이 드디어 이제 벌어지게 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난번에 이제 거리두기가 완화가 됐을 때 이 마스크를 벗지 않는 것 때문에 사실 화장품주가 좀 밀렸었거든요. 오히려 잘 못 가고 좀 눌림이 나왔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화장품주에게는 굉장히 호재성 내용들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사실 오늘도 굉장히 급등이 많이 나왔습니다. 뭐 제이준 같은 경우는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마무리가 됐었고요. 뭐 이치한불이라든지 또는 한국 화장품 제조 같은 경우도 급등이 좀 나왔었죠, 장중에. 그래서 일단 그런 기대감이 있고 실제 시행이 되는 게 다음 주 월요일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추세를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주도 한번 좀 기대감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보시면요. 자, 지금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이 중국 봉쇄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우리나라 특히나 대형 화장품주 같은 경우는 중국 의존도가 상당히 높죠. 그런데 중국이 계속적으로 봉쇄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경계감이 계속적으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화장품주의 걸림돌이 될 것 같아서 상당히 걱정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중국이 굉장히 엄격하게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봉쇄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중국에서의 어떤 코로나 우세종 같은 경우는요, 오미크론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경제 성장의 어떤 목표치가 있는데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 경제 봉쇄를 언제까지 계속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봉쇄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될 것으로 기대감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특히나 그래서 지금 빠르게 전망치를 보면 업계에서는 빠르면 한 2분기에도 지금 2분기 지나고 있죠. 그래서 2분기에도 봉쇄가 좀 완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화장품주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큰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상승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중국 시장이 워낙 또 화장품 섹터에서 크다 보니까요. 이게 만약에 확실히 확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화장품 업계에는 상당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시면요. 자, 중국 화장품 시장. 사실 지금 봉쇄가 지속되고 있고 하지만 실제 이 중국 시장의 어떤 추이를 좀 보면요. 자, 중국 내 화장품 소매 판매를 보면 계속적으로 두 자릿수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당히 양호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섹터의 업황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중국의 국가 통계국 발표를 보면요. 2025년도까지 시장이요. 1조 억 위안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오늘 환율 기준으로 보면요. 한 200조가 넘는 돈이거든요. 엄청난 규모죠. 그래서 중국 시장에서도 지금 화장품의 어떤 중장기적인 성장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뿐만 아니라 중국 시장 을 통한 우리나라 화장품 업계들의 중장기적 성장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보시면요. 자, 실제로 지금 이 중에 우리가 색조 화장품에 대해서 좀 많이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스크를 벗으면 색조 화장품을 사용하시는 분들의 수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인데 실제로 지금 탈마스크화가 진행이 되면 색조 화장품 수요가 그만큼 증가할 것을 보고 있고 기존에 사실 팬데믹 기간 동안 지금 사실 2019년도 그리고 20년도 3월 달에 급락이 나왔었잖아요. 자, 그때의 어떤 추이를 좀 보면 최근 3년 동안 색조 화장품은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서 수입액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반대로 기초 화장품 같은 경우는 크게 줄지도 않았어요. 2020년도에 크게 줄지 않고 2021년도에도 어느 정도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보면 코로나 때문에 이 색조 화장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수요가 굉장히 많이 줄었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해소가 된다라고 한다면 색조 화장품을 만들고 있는 회사들은 반대로 지금까지 눌려 있었던 어떤 이런 걸림돌들이 해소가 되면서 상승할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보시면요. 자, 이거는 이제 전 세계에 있는 대표적인 뭐 글로벌 브랜드들인데 이런 거는 그냥 참고하시라고 한번 넣어드려봤고요. 자,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들입니다. 뭐 콜마 B&H도 보이고요. 그리고 클리오도 보이고, 뭐 제이준, PNK 피부 임상용 센터, 뭐 이런 여러 기업들이 좀 있는데, 자, 이 종목들 다 보셔야 됩니다. 최근에는 순환매가 굉장히 빨리 돌고 있고 급등이 먼저 나온 종목이 있으면 빠른 차익 실현이 나오기 때문에 뒤늦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 다음 차순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저가에서 잡는 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종목군을 좀 묶어서 보시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되신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보시면요. 자, 이 중에서 이제
색조 화장품 비중이 높은 기업들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봐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클리오와 페리페라를 가지고 있는 클리오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로맨이라는 브랜드를 갖고 있는 아이패밀리 SC, 그 다음에 루나를 갖고 있는 애경산업, 그 다음에 머지란 브랜드를 갖고 있는 에이블 CNC가 있는데 사실 여기서 다 괜찮아요. 색조 화장품 관련된 매출 확인이 좀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다 우리가 볼만한 종목인데 클리오 같은 경우는 사실 실적도 굉장히 좋고 전망도 좋게 보고 있지만 지금 환기 종목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횡령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목만 조금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보시면요. 자, 지금 실제로 가장 시총이 높은 대표 기업들을 보면요.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그다음에 콜마 B&H, 한국콜마, 코스맥스. 최근 들어서도 계속적으로 조정이 받았어요. 왜? 리오프닝주가 갔을 때도 마스크를 안 벗었기 때문에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었거든요. 자, 그런데 최근 들어서 1, 2주 사이에 이제 반등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바닥권에 좀 올라가는 섹터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 급등이 나왔어도 아직은 저가 매력이 있는 섹터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보시면요. 자, 이제 마지막 체크 포인트인데, 자, 일단 모든 섹터가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어느 섹터를 말씀드려도 항상 재무적인 부분이라든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재무 안정성과 이익 성장, 상향 기대감이 높은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지금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 중국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은 아직 중국이 봉쇄 단계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중장기 관점으로 접근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자, 색조 화장 비중이 높은 기업은 조금 더 그래도 단기적인 모멘텀을 좀 보셔도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 관련된 이런 걸림돌이 좀 있기 때문에 중국 말고 다른 주요국들에서도 매출이 잘 나오고 있는 기업들이라면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서 볼 만한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요. 단기 급등주는 역시나 빠른 차익 매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매를 고려해서 그 자금, 빠져나간 자금이 들어갈 수 있을 만한 바닥에서 좀 올라가는 종목들 위주로 우리가 베팅하는 것도 고려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를 보시면요. 최근 연도별, 분기별 실적이 올라갔던 종목들 굉장히 화장품 업황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 기업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확인되고 연도별뿐만 아니라 최근 분기별 실적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을 좀 위주로 선별해서 투자하신다면 충분히 저가에 아주 좋은 가격에서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면서 단기뿐만 아니라 중장기로도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역시 박철수 매니저님이 화장품주를 픽하는 거에 있어서 말씀을 다른 데서 많이 하셨나 봐요. 모든 채팅창에 모든 분들이 어떤 종목인지 네. 정확하게 깜짝 알고 놀랐어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다 종목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박철수 매니저님 역시 네. 딱 한 종목에 딱 집중하는 한 명만 팬시기 때문에. 한 놈만 팬다. 주유소 습격 사건. 자, 질문 있으면은 뭐 하시죠. 저 진짜 이거 개인적으로 저도 화장품주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일단은 지금 이제 뭐 코스맥스 같은 이제 화장품 ODM 굉장히 시총이 큰 회사도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뭐 코리아나 같은 이제 1,000억 원대 회사도 있는데 자, 과연 이제 시총이 큰 애들로 봐야 되냐 아니면 좀 네. 작은 애들이 좀 이제 상승 탄력이 좀 어느 정도 있을 것이다. 어떻게 보시는지. 네. 저는 일단은 중국 봉쇄 영향이 좀 있기 때문에 시총 대형주보다는 좀 중소형 업주들을 좀 선호하고 있는 편이고 아까 그 체크 포인트에 나와 있던 게 뭐냐면요. 지금 화장품 섹터 굉장히 제가 오늘 주제 가장 위에 보면 PT 위에 선별적인 투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일부러 적어드렸던 이유가 중국 봉쇄 영향이 좀 적은 기업들 위주로 좀 투자를 하자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선별적인 투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시총 상위 종목들이 오히려 아모레퍼시픽이나 이런 기업들이 사실 중국 비중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도 좋긴 하지만 단기적인 관점이라면 조금 중소형 업체들 중에 중국 말고 다른 주요국들과도 거래하고 있는 기업들이라면 좀 더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황성수 매니저님 질문 예, 있으시면 하시고. 다음 주 그 월요일 날부터 이제 마스크를 벗으면은 네. 이제 마스크 벗는 자체가 이제 재료 노출로 인해서 네. 매물을 좀 나올 수 있게 해주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네. 오히려 재료 생각되는데요. 예, 재료 노출되고 소멸된다는 네. 그래서 좀 단기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사실 요새 재료가 딱 노출되는 시점이 되면 오히려 더 가는 것도 있고 그때부터 완전히 좀 빠지는 종목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지금은 밸류상으로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고 사실 그렇게 많이 안 올랐어요. 오늘도 급등했던 종목들 뭐 아까 제이준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보면 급등이 나왔지만요. 사실 뭐 이치환불이나 한국화장품제도도요. 오늘 당일 만에 또 많이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순환매가 돌 수 있는 종목들 중에 또 그런 종목들을 좀 미리 저가에서 좀 잡아놨다가 이게 또 급등이 나오면 빨리 파는 전략으로 가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급등 나왔던 종목을 또 들어가는 것보다는 좀 밑에서 좀 잡는 전략으로 가면 충분히 될 것 같고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예. 중국 봉쇄가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사실 지금은 이미 다 알려진 악재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풀리면
더 힘이 될 수 있는 내용이지 이것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화장품주가 크게 눌릴 것 같지 않아요. 워낙 또 오래된 재료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뭐 기본충실님께서는 IT 프린스가 화장품주를 가져왔기에 별 추가 보너스에서 5개 드린다고. 4개 반이네요. 4개 반. 4개 반 드린다고 하시는데 저희는 몇 개를 줄지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와, 황성수 매니저님 너무 짠 거 아니에요? 염전이 염전. 3개 반. 전 4개 반 드렸는데 4개 주셨고. 저는 화장품주 그래도 다음 주에 모멘텀 받으면 그래도 좀 개별 종목으로 테마성으로 움직이면 화장품주 하나는 가겠다. 선별적으로 움직이겠지만 네. 어쨌든 간에 가긴 갈 것 같다. 4개는 굳이 뭐 저는 이제 딴 거 없습니다. 저는 사실상 이제 ODM 위주로 봤었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이제 좀 약간 중소형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종목별로 어느 정도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4개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3개 반은 네, 일단 제가 볼 때는 뭐 우리 박철수 매니저님이 예. 가져오신 종목은 제가 얼핏 봤는데 그 종목은 잘 같은데요. 아. 근데 선별적으로 좀 이제 매물 넣으신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네, 별을 조금 뺐고요. 섹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예, 그리고- VTGMP는 갈 것 같지만 예. 뭐 그리고-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예, 그리고 중국 봉쇄 자체가 예. 일단 이 주가의 상단을 좀 제한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좀 완화되는 이런 좀 흐름이 나타날 때 한번 좀 힘을 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별점까지 들어봤고요. 박철수 매니저의 VTGMP 힌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으로 네. VTGMP라고 네, 있고 예. 이제 실적으로 보여주는 기업이라고 예.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뭐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것 같아요. 하지만 잠시 후에 다시 한번 투자 포인트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스노우볼님께서 실적 좋으니까 이제 진짜 갈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철수 매니저님의 화장품까지 저희가 이야기를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는 종목을 공개를 해야 될 그런 시점인 것 같은데 저희가 이 다음 주에 구해줄 종목과 섹터 이야기하기 전에 요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종목 공개하고 나서 여러분의 종목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시간을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가져볼까 합니다. 개별 종목 장세 그리고 여러 가지 악재로 흔들리는 장세에서 굉장히 힘드실 텐데 요거 저희 뭐 조금이나마 저희가 힘이 좀 돼드리겠습니다. 종목 그 명이랑요 그리고 비중이랑 매수가 이렇게 해서 올려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착순이니까 지금 이미 벌써 많이 쌓여 있습니다. 지금 빨리 올려주시면 저희가 선착순으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공개해야죠. 황성수 매니저님의 종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황성수 매니저님 어떤 예, 종목일까요? 제가 선정한 그 의류 OEM의 토픽은 바로 한세 시럽인데요. 한세 시럽. 네, 한세 시럽은 뭐 영업 무역과 함께 국내를 대표하는 의류 OEM 업체입니다. 네, 미국 매출 비중이 85%로 절대적이고요. 자, 그리고 네, 한세 시럽은 주요 고객사로 갭과 올드 네이비 그리고 뭐 콜스, 월마트 등이 있습니다. 뭐 이번 1분기에 호실적이 좀 기대되고 있는데요. 네, 영업이익이 뭐 전년 동기 대비 22% 이상 성장하면서 1분기가 비수기지만 네, 강한 실적 모멘텀이 네,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뭐 지난해 뭐 3분기에 베트남에 그 셧다운이 있었고요. 그리고 물류 지연 등으로 인해서 아직 성적되지 않은 그 물량들이 있는데 이번 1분기에 어느 정도 네, 이연되면서 물량 그 증가 효과가 한 20% 정도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뭐 기존 바이어들의 뭐 견조한 네, 수요가 계속 나타날 걸로 보여지고, 자, 그리고 뭐 칼라트나 핑크 같은 뭐 중소형 그 신규 바이어의 네, 지속적인 유입으로 인해서 매출 성장이 지속될 걸로 보여집니다. 자, 아직까지 베트남 공장 가동률이 100% 정상화되진 않았는데요. 하지만 그 브랜드 믹스가 개선되고 있고 원달러 환율이 계속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자, 이로 해서 계속 실적 호조세는 네,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네, 최근에 이제 판매와 그 재고 축적이 동시에 진행되는 그 의류 그 업황의 업사이클 국면이 좀 시작되고 있는데요. 자, 미국 의류의 그 판매 증가율과 재고 증가율 간의 괴리가 10%포인트 이상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재고 확충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미국의 주요 바이어들이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그 오더량을 계속 확대시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성수기인 2, 3분기에도 두 자릿수 매출 성장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이고요. 자, 연말로 갈수록 또 베트남 쪽 공장의 정상으로 해서 생산성이 향상되고 수익성도 개선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올해 네, 예상 연간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한 30% 이상 증가한 1,400억
1,800억 정도가 예상되고 있고요. 현재 시가총액이 1조 400억 원인데 올해 예상 순이익이 990억 대비 10.5배 수준입니다. 올해 역대급 실적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저평가 매력이 있는 종목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매수 가능 가격으로 25,200원에서 26,100원을 지금 제시해드리겠고요. 목표가는 27,800원, 손절가는 24,2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황성수 매니저가 콕 집어서 다음 주 구해줄 종목 한세실업 가격 전략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송윤 매니저로 넘어가 볼까요? 건축자재 어떤 종목일까요? 예, 한솔홈데코인데요. 이것도 어느 정도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조금 당황했는데 많이 맞춰주셨어요. 채팅창에서. 예, 알겠습니다. 네. 아까 1%가 그게 약간 조금 핵심이었는데 예. 자, 일단은 한솔홈데코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제 다른 거 필요 없이 지금 이제 한솔홈데코 같은 경우는 이제 종합 건축자재 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주력 제품이라고 하면은 강화마루와 이제 MDF라는 이제 중밀도 섬유판 이 두 개를 주력 제품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 주력 제품이요. 우리나라 국내 점유율이 2위에서 3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탄탄한 캐시카우를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러시아산 지금 이제 목재가 계속해서 이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자,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건축자재 같은 경우는 이제 판가 전가가 굉장히 용이한 섹터이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무엇보다도 이제 한솔홈데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안정적인 기업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순차입금 이제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800억에서 900억 가량 되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말 기준으로 했을 때 부채 비율이 96%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굉장히 가벼운 종목이죠. 지금 이제 시장 수급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체크하시면 좋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일단은 지금 한솔홈데코 오늘 이제 종가로 봤을 때 1,800원 지금 이제 마감을 했는데요.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매수가 밴드는 이제 1,800원부터 1,77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1,920원, 손절가는 1,7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솔홈데코 다음 주에 갈만한 그런 구해줘 다음 주에 종목으로 한솔홈데코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박철수 매니저님의 종목 투자 포인트만 가죠. 예. 네. 누구나 다 지금 다들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자, VTGMP입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항상 제가 정리를 해놓는데 추천드렸던 종목들을 작년이죠. 작년 12월 말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달 들어서 사실 추천드리고 나서 그 이상까지 올라갔습니다. 1월 달 급락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또 만회를 했다라는 부분인데 그만큼 이제 실적이 기반이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기대감은 충분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코스메틱 사업부가 전체의 한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인데 역시나 일본 시장에서 흥행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분기 때도 확인이 됐고요. 지금 2분기도 상당한 흥행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일단 이 화장품 사업부, 주력 사업부인 화장품 사업부의 매출이 상당히 기대가 된다. 그래서 지금 실적 시즌을 지나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로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 사실 2021년도 실적을 한번 살펴보면요.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2020년도가 55억 원이었어요. 영업이익이. 그런데 지금 보시면 4분기 때 지난 2021년도 때 264억 원, 거의 뭐 380% 넘는 영업이익 상승을 보여줬는데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사실 지금 굉장히 저평가 구간입니다. 물론 시장도 안 좋았지만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실적 대비했을 때는 극저평가 구간에 있는 대표적인 화장품주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투자 포인트는 기관들의 수급 그리고 이어서 기술적 반등 구간이라는 부분인데 지금 투자자별 수급을 보시면요.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수급이 상당히 양호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끝나지 않고 들어오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대량 매도 물량이 출회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좀 안정적인 편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1월 달 우리 전체적인 시장이 급락장이었죠. 1월 달 급락장 때 저점을 만들고 매월 조금씩 저점을 높여나가면서 추가적으로 추세가 계속 바뀌는 과정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1분기 실적 굉장히 기대감이 높고요. 이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 한번 단기 시세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앞으로 이 화장품주 관련된 종목 중에 VTGMP 더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매수가는요. 6,850원부터 7,000원까지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8,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6,6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분이서 고심해서 또 들고 나오신 종목들 한세실업, VTGMP, 한솔홈데코 다음 주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계좌를 조금 구해줄 수 있을지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종목 고민을 올려주고 계신데 저희가 진짜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이게 이제 선착순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나중 되면 이게 쌓입니다. 그래서 후순위는 저희가 상담을 도와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항상 금요일에는 이 세 분이 정말 세심하게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에는 조금 더 일찍 오셔가지고 올려주시면 좋지 않을까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종목 고민하러 고민 해결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달려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SCD입니다. 정은은님께서 저희 방송 8시 시작인데 8시 50분부터 와서 기다리고 계셔서 첫 번째로 저희가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2,105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현재가 어쨌든 수익권입니다. 여름 수혜주라서 아직 모으고 있는데 이미 선반영 끝난 건지 아직 상승력이 있는지 목표가와 함께 알고 싶습니다. 요게 이제 폭염 뉴스가 나오면은 또 이제 오르는 종목이기도 한데 비중 5% 정도 계속 모아가고 계십니다. 박철수 매니저님이 상담을 좀 도와드릴까요? 네, 일단 2,105원에서 매수를 하셨는데요. 말씀해주신 투자 포인트처럼 사실 이 여름철 관련된 수혜주로 좀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냉방 관련된 제품들을 만들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수혜주로 많이 분류가 되고 있는데 굉장히 사실 안정적으로 올해 들어와서도 큰 변동폭 없이 1월 달만 살짝의 변동성이 있었고 꾸준하게 잘 올라가고 있죠. 지금 매수하신 가격에서 좀 괜찮은 지금 수익권에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은 조금 더 홀딩은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좀 보면요.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좀 3거래일 정도 나와주고 있긴 하지만 아직 그렇게 대량 매물이라 보긴 좀 어렵고 일단은 사실 외국인들이 최근 지금 차트를 볼 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4월 초부터 시작해서 더 판적이 더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그래서 최근 이 3거래일의 매물이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손절 라인 잡아 드릴 테니까요. 고기 라인만 잘 지지를 해준다고 한다면 조금 더 추가 상승을 좀 기대를 해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손절 라인은요 2,200원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또 아래까지 잡으면 수익을 더 또 많이 너무나 반납을 해야 되니까요. 한 2,200원 정도를 손절 라인으로 일단 보시고요. 다시 또 저점 무너진 다음에 또 올라왔을 때 재매수를 고려하시면 되기 때문에 일단 손절 라인 잡아드리고요. 자, 목표가는 지금 매물 저항을 고려했을 때는요 2,500원부터 2,700원까지 분할 매도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서 가장 큰 지금 주요 1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매물 출회로 좀 저항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분할 매도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SCD 정은은님께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항상 뭐 매일 월화수목금 빠지지 않고 풀로 시청하는 분이라서 항상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고 저희가 상세하게 또 상담을 도와드렸는데 추가적으로 뭐 궁금한 게 있으시면 박철수 매니저님한테 또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종목은 우리 송유 매니저님이 반도체 또 좋아하시는 분으로서 테스나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매수가 5만 원, 현재가 47,900원, 비중 5% 들고 계십니다. 아이디가 미니멀리스트인 만큼 추가적인 코멘트는 아무것도 안 해주셨습니다. 딱 요것만 남겨주셨어요. 자, 테스나 한번 상담 도와드릴까요? 네, 일단은 반도체는 저보다 이제 박철수 매니저님이 더 좋아하시는데 테스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오늘 종가가 47,900원이에요. 47,900원인데 지금 테스나 일봉을 보면요. 최근에 조금 좋은 흐름 많이 보였습니다. 테스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국내 반도체 테스트 1위 기업입니다. 1위 기업이고 무엇보다도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 봤을 때요. 외국인이 좀 많이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4월 18일부터 매일마다 꾸준하게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데 하여튼간에 지금 4월 18일부터 외국인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최근에 기관의 매수세가 좀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좋은 흐름 보여지고 있고 무엇보다도 지금 여기 보시면요. 이제 테스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 지금 이제 매물 소화하고 대량 거래 터지면서 지금 이제 우상향으로 진입을 했는데 지금 좋은 흐름 보여지고 있어요. 지금 위에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거래량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외국인 보유율이 최근에 많이 늘었습니다. 4%대에서 7%까지 늘었고 거기에다가 이제 기관의 매수세가 더해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만 저는 조금 아쉽습니다. 이제 종목 선정 자체는 굉장히 좋으셨는데 비중이 좀 아쉬워요. 비중이 좀 아쉽기 때문에 5만 원에 매수를 하셨으면요. 최근에 매수 안 하시고 좀 되셨을 것 같아요. 한 2월 달쯤에 매수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굉장히 좀 어느 정도 중요한 가격대이기 때문에 저는 비중 5%인 걸 고려해서 추가 매수 의견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2월 10일 고점
52,400원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도 실적이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산의 인수 작업이 마무리되면서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기 때문에 52,4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2,400원 정도. 자, 알겠습니다. 테스나 비중 5%에서 추가적으로 또 매수하는 것도 고려를 해보시면 좋겠다. 송유 매니저가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으로 가봅니다. 오늘 또 다양한 종목들이 또 준비가 되어 있네요. 박셀바이오 매수가 75,000원. 아, 현재가 45,000원입니다.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랑쿠키님 종목이에요. 늘 감사히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에서 청산을 해야 될까요? 특히나 비중이 25% 가지고 계신데 어떻게 보세요, 황성수 매니저님? 요즘 또 바이오 예. 슬금슬금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바이오 업종은 일단 뭐 미국의 이런 긴축 기조 때문에 그동안 좀 주춤한 흐름을 많이 보였고요. 그리고 뭐 예전과는 달리 뭐 이런 바이오 업종에 뭔가 좀 임상에 대한 좀 신뢰감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최근에 산에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그 NK 세포 치료제를 좀 개발한 업체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임상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좀 유효한 종목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바이오 종목은 뭔가 좀 기대감이 어느 정도 좀 높아지는 구간에서는 산에 좀 탄력성을 많이 띠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뭐 지금 구간에서는 일단 박스권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일단 박스권이 하지만 앞으로 보니까 이제 간암 관련된 그 임상 2예상이 좀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보니까 뭐 임상 관련된 모집자 수도 한 절반 이상 좀 찼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런 좀 기대감이 어느 정도 형성되는 구간이 제가 볼 때는 올 하반기나 뭐 내년 초쯤 되면은 그래도 좀 나타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그래서 만일에 이런 그 이해상이 어느 정도 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은 뭐 충분히 한 번 더 레벨업시 좀 나타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하지만 뭐 단기적으로 볼 때는 이런 좀 박스권의 흐름이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권에 보시면은 일단 지금 보면 한 4만 원에서 한 5만 한 2, 3천 원 구간에서 계속 이런 좀 행보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비중이 25%로 상당히 많으시다 보니까 뭐 이 종목이 전체 뭐 투자 금액의 한 4분의 1 이상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그동안 좀 오랜 기간 동안 계속 좀 물려 있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뭐 이 종목이 언제 그 임상 결과 나올지는 아직 좀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만일에 어느 정도 비중을 제가 볼 때는 박스권 상단 부분에서 어느 정도 좀 줄이시고 나머지 비중으로 좀 더 좀 대응하시 낫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5만 원 부근에서 어느 정도 반등 나올 때 전체 비중의 한 3분의 1 이상은 좀 줄여 나가시고 나머지 한 3분의 2 정도는 어느 여력이 되시면은 좀 더 들어가는 전략 일단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5만 원까지 가면은 좀 팔아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네. 45,000원에서 더 떨어지면요? 네, 일단 제가 볼 때는 그래도 한 60일선 정도는 좀 지지가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한 4만 원 정도는 좀 어느 정도 좀 지지 라인인데 뭐 4만 원보다 더 떨어지면은 그 구간에서 오히려 좀 비중을 좀 더 줄여야 되는 게 아닌가 보여지고요. 줄여야 돼요? 예, 그래서 좀 더 추가로 좀 하락할 수 때문에 그동안 보면은 지난 그 3월부터 한 4만 원 부근은 예. 어느 정도 좀 탄탄하게 좀 지지되는 가격대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구간이 어느 정도 뭐 추세가 좀 무너진다면은 오히려 좀 비중을 좀 줄이시는 낫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현재 이런 4만에서 5만 원 사이에 이런 박스권이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에서 지금 비중이 많으시기 때문에 비중 좀 줄여 나가시고 나머지 비중으로 대응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보여지고 예. 어느 정도 뭐 기술력이 있고 그래도 이제 임상 관련된 이런 좀 기대감이 형성될 때 예전에 보니 산에 좀 탄력성이 높았던 종목입니다. 예. 근데 상당히 좀 힘있게 움직일 수 종목이니까요. 뭐 그 점 참조하시고 한번 대응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이오 특히 뭐 다른 종목도 많지만 바이오 중에서 못 빠져나오시고 하다가 타이밍을 놓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분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힘내라고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고 힘내셔서 전략 잘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갑니다. 박철수 매니저님이 상담을 도와주실 이것도 역시 고민이 많습니다. 이름은 자이언트 스텝인데 이게 매수가가 58,000원, 현재가가 29,950원, 비중 9% 정도 들고 계십니다. 아이디는 멋쟁이님이세요. 좀 멋쟁이가 될 수 있도록 좀 상담을 도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자이언트 스텝을 비롯해서 사실 이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상당히 낙폭이 좀 큽니다. 그렇죠. 워낙 좀 기대감이 좀 컸기 때문에 사실 작년에 급등이 나왔었죠. 그런데 대다수의 종목들이 사실 실적이 나오지 않고 기대감으로만 올라갔다 보니까 사실 펀더멘탈이 그렇게 튼튼하진 않았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메타버스가 시장에서 그렇게 주목을 못 받다 보니 계속적으로 매물이 추세가 되고 있는 거고 자이언트 스텝은 이제 기술적으로도 계속 지금 5일선을 타고 내려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단기 이평선도 아직 돌아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줄이시는 게 좀 좋다라고 봅니다. 저점을 만들기 전까지. 자, 다행히 지금 다행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9% 비중을 갖고 계신데 9%도 사실 굉장히 소중한 자금이실 텐데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해도 9%셔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점 만들고 한 번 또 반등 나오면요. 확실하게 한 20%까지 비중을 늘리셔서 한 번에 또 평단을 줄이시면서 또 회복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비중을 좀 많이 안 실었던 부분은 굉장히 그래도 전 다행인 점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 기준에서는 사실 기술적으로는 현금화 시키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다만 조금 더 중장기로 보는 관점이라고 하신다면 저는 지금 현재 작년까지 장기 차트를 보셔야 됩니다. 작년에 기대감으로 올라갔던 그때 매물대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27,400원 정도 선 이렇게 짧게 잡아드리겠습니다. 여기를 손절가로 좀 보시고 반등이 나올 때 그때 조금 더 비중을 실어 가시는 게 오히려 평단도 낮추시고 리스크도 좀 줄이시면서 변동성으로 일일비 안 하시면서 좀 더 안정적인 좀 베팅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27,400원 정도 선을 손절 라인으로 보시고요. 이제 단기 이평선 이런 것들이 좀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121선, 200일선 요즘까지는 일단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매력은 있거든요. 컨텐츠 쪽 굉장히 많이 기대감은 있는 상황이고 지금 많은 또 기업들과 여러 가지 커넥션이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 감안하시면 충분히 기대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지금 나스닥에서도 나스닥만 막 4% 떨어지고 빅테크도 아작나는 상황에서 자이언트 스텝이 얼마나 올라갈 만한 그런 모멘텀이 있냐도 굉장히 네.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일단 지금 사실 메타버스 관련된 이슈들이 사실 없잖아요, 지금 시장에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대표 종목들이 지금 다 동시다발적으로 빠지다 보니까 뭐 하나 이슈가 터지지 않으면 사실 바로 반등이 나오기 어렵죠. 그래서 제가 일단은 매물대 기준으로 짧게 잡아드린 겁니다. 그래서 사실 9% 갖고 계셔도 이게 팔기가 좀 어렵거든요. 지금 그렇죠. 손실이 좀 크다 보니까. 맞아요. 하지만 지금 그만큼 이슈가 좀 부재한 상황이고 하지만 이 회사의 컨텐츠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좀 있어요. 그래서 올해 사실 증권업계에서 전망치는 약간 턴어라운드까지도 보고 있는 상황이긴 예. 하거든요. 그래서 1분기 실적이라든지 2분기 실적 이런 것들의 추이를 좀 확인하시면서 비중을 실을 시점은 반드시 한번 올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이슈가 좀 부재한 상황이니까요. 일단 손절가를 짧게 잡으시고 일단은 빠져나오셨다가 이슈가 붙었을 때 그때 한번 비중 실으셔서 평단 낮추시고 한번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료가 지금 일단 부족해 보이니까 숫자적으로 봤을 때 손절 라인 이런 거를 좀 잘 지켜야 된다. 네. 자, 알겠습니다. 송율 매니저가 상담을 도와드릴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종목 보여주시죠. 미래생명자원 매수가 1,800원, 현재가 9,370원, 비중 13%. 사료주 관련해가지고 이거 테마로 왔다 갔다 하는데 예. 요 테마가 끝날 것인가? 네. 의 부분에서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요런 뭐 이렇게 변동성이 좀 큰 종목은 개인이 좀 대응하기가 어렵잖아요, 네네. 사실. 이런 부분에서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 그리고 이 모멘텀이 언제 끝날 것 같은지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변동성이 매우 큰 장세에서는요, 어느 정도 실적이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실체가 있는 종목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좀 굉장히 크게 판가름이 나기 때문에 꼭 실적은 체크하셔야 되는데요.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는 이제 사료주로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식품과 사료 관련 기업인데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는 지금 기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 이제 1,800원에 매수하셨다고 하셨는데 일단 지금 어느 정도 한 10% 정도 지금 이제 손실 기록하고 계신데 지금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일봉으로 지금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위치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여기 지금 이제 대량 거래 터진 기준봉이 있습니다. 기준봉이 있는데 지금 최근에 좀 이제 고점에서 단기 고점에서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데 자, 기준봉의 중간은요 굉장히 중요한 지지저항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구간에서는 이제 61선이 같이 겹쳐지기 때문에 한 번 더 우리가 지지받을 수 있을 거라는 예측을 할 수가 있고 일단은 무엇보다도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는요 재작년부터 꾸준하게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체가 있는 사료주다 첫 번째로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비중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큰 비중도 아니고 작은 비중도 아니기 때문에 자 미래생명자원은 다른 거 없습니다. 지금 이제 4월 19일 전고점이 12,900원인데요. 자 목표가 12,900원 잡으시고요. 자 손절가는 기준봉 중간 밴드인 8,500원 잡고 대응하시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8,500원이랑 12,900원? 900원입니다. 12,900원.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딱 한 종목은 조금만 더 타이트하게 가볼게요. 마지막 종목입니다. 보여주시죠. 덕산 하이메탈입니다. BGA 최대 수혜주입니다. 라면서 올려주셨는데 중구가 시키드나라는 아이디로 신세계 아이디로 들어와 비중 28% 들고 계시고요. 현재가 9,560원 매수가는 9,148원.
더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황성수 매니저는 어떻게 보세요? 네, 굉장히 아유. 좋아하는 종목이기도 하죠. 네, 개인적으로. 저 개인적으로도 좀 저도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이고요. 그렇죠. 특히 최근에 이제 반도체 기판주들이 상당히 좀 실적이 좋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특히 그 덕산 아이메탈은 우리나라 그 반도체 기판 업체들이 하는 그 플립칩 방식의 필수인 솔더볼을 공급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나온 뭐 증거사 보고서는 1분기에 상당히 좀 좋은 실적이 나타날 것으로 좀 전망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볼 때는 뭐 단기로는 라운드 피겨 가격인 한 10,000원에서 한 1,500원 정도가 단기에 좀 어느 정도 저항 매물대로 보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이 저항 매물 구간에서 어느 정도 좀 수급만 들어온다면은 한번 좀 돌파 시도 나올 수 있는데 제가 그래도 최근에 뭐 시장이 워낙 좀 오른 종목들은 또 바로 매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 10,000원에서 1,500원 사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좀 뭐 메이저 수급에 그 매물이 좀 나온다면은 일단 뭐 분할로 차익을 실현하시고 네, 제가 볼 때는 한 3분할 정도 하셔가지고 3분의 1 정도는 어느 정도 차익을 실현하시고 나머지 비중은 1분기 실적 상당히 좋다는 이야기 나오니까 1분기 실적을 확인하고 좀 대응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도 굉장히 비전이 있는 예, 종목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단기적으로 일단은 가격 전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덕산 하이메탈까지 여러분의 종목 고민 도와드렸습니다. 정말 죄송하게도 뭐 햇살님을 비롯해가지고 다른 분들이 많이 올려주셨는데 저희가 선착순으로 시간에 딱 제한이 돼 있다 보니까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항상 저희가 금요일에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다음 주에 조금 일찍 오셔서 미리 종목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당장 필요하시면 세 분이 또 개인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있는데 그거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철수 매니저님부터. 네, 오늘 역시나 방송 시간 제한이 좀 있기 때문에 다양한 말씀들을 다 전달은 못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 관심이 좀 많으신 화장품 관련 섹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아무래도 급등이 나왔다가 오늘 빠진 종목들도 많았기 때문에 지금 대응도 좀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은 섹터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화장품 관련된 섹터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오늘 방송에서 보여드렸던 PT 자료들 이런 것들 보내드릴 테니까요. 이런 것들 받아보실 분들은 샵 2034번으로 박반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한 코드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연락처에 샵 2034 그리고 내용란에 박반장입니다. 자, 그리고 송유 매니저는요? 예, 일단은 뭐 지금 시장 장세가 롤러코스터보다도 더 빨리 이렇게 회전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가장 빨리 제 여러분들한테 뭐 이제 매일마다 여러분들하고 소통하고 가장 빨리 투자 전략과 이제 시황 같이 전달드리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종목 선정도 중요한데요. 전체적인 시장 파악을 먼저 하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 다양한 정보 필요하신 분은요. 샵 2034 송반장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황성수 매니저님은 황반장이죠? 예, 샵 2034로 황반장이라고 문자 보내시면은 노란톡 채팅방으로 들어올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릴 건데요. 네, 주식 투자는 정보 싸움입니다. 그래서 뭐 정보를 제가 채팅방에서 많이 드리는데 오늘 그 의류 OEM 관련된 PPT 자료 물론이고 주식 투자할 때 뭐 유용한 많은 그 자료들 올려드릴 거니까요. 네,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분이서 원래 준비하신 자료 반의 반도 여기서 못 푸시기 때문에 샵 2034 통해서 세 분과 함께 역시 적극적으로 투자에 소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구해줘 다음 주 저희가 뭐 시청자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어떤 종목 주셨는지 항상 기억을 하고 있고 다음 주에 그 종목이 퍼포먼스가 나왔는지 리뷰하는 시간도 가져보니까요. 다음 주 금요일에도 이 세 분과 함께 좋은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